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3월, 그리고 6월, 이 두 달 안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9, 10일 테러를 미리 본 미국의 한 목사, 그가 이제 한국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안에서 무너지고 일본은 침묵 속에 지쳐가고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가장 작은 기둥이 먼저 무릎 꿇지만 가장 먼저 일어서는 것도 그 기둥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경고를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브랜든 빅스. 미국 오클라호마주 빅스비라는 작은 도시에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메신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TVAP, 하늘이 보여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가 처음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그는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건물이 무너지고 하늘이 연기로 뒤덮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의 환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시선은 미국 내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경제 위기, 자연재해, 미국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환상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동아시아일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의 거대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중국, 거대하고 육중한 몸체를 가진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교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에 균열이 숨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다른 둘보다 크기는 작지만 가장 밝은 빛을 내뿜고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이 세 기둥이 함께 아시아의 안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올해가 바로 이 기둥들이 동시에 시험받는 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그는 두 개의 시점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3월, 그리고 6월. 이 두 달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3월에 시작된 진동이 6월의 정점에 이릅니다. 각 나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지만 그 시기는 묘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세 나라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경고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비하라는 부름입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라는 권면입니다. 곧 다가올 변화의 첫 번째 물결, 중국에서 시작되는 내부의 경련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본 중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대륙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위험있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의 머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통 안쪽에서는 격렬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내장이 스스로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겉은 평온한데 속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3월, 이 내부 경련이 본격화됩니다. 세계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들, 그곳의 은행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 돌아오는 것은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뿐입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지만 도시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상가에는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용히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용의 머리, 즉 중앙 권력은 침묵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내장의 고통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이 시위는 과거와 다릅니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나 자유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원초적인 절규입니다. 밥을 달라,
일자리를 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빈 위장은 어떤 정치 선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배고픈 사람은 두려움을 잊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목사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던 상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 그들의 얼굴이 환상 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6월이 되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용이 표정을 바꿉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외교 무대에서 갑자기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협력을 이야기하고 대화의 손을 내밉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브랜든 목사는 이것을 용의 미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미소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부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호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이 절실합니다. 미소 뒤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유연해 보이는 태도는 사실 생존 전략입니다. 겉과 속이 이토록 다른 나라, 그것이 6월의 중국입니다. 그런데 브랜든 목사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향했을 때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이 소란 속에서 무너진다면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고요한 가운데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위기, 보이지 않는 적. 일본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일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안개에 휩싸인 섬을 보았습니다. 첫눈에 일본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표대로 도착하는 열차,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 예의 바른 인사와 단정한 복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브랜든 목사는 이상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땅 아래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지친 심장이 동시에 뛰는 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데 속에서는 온 나라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피로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3월, 일본의 거울이 세워집니다. 브랜든 목사가 본 것은 지진도, 해일도, 화산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울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도쿄의 지하철을 보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그런데 모든 얼굴이 회색이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인형들처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울에 비친 일본의 자화상입니다. 과로사, 고독사, 히키코모리, 이런 단어들이 일본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3월의 거울 사건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병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6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발표도 없고 시위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쿄를 떠나는 사람들, 오사카를 떠나는 사람들, 대도시의 빠른 삶을 뒤로하고 시골로, 작은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어납니다. 브랜든 목사는 이것을 조용한 탈출이라고 불렀습니다. 승진을 포기합니다. 야근을 거부합니다. 경쟁에서 내려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대신 사다리 자체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이 점점 넓은 세대로 퍼져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의 핵심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열심히 일하고 참고 견디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회색빛 얼굴들이 색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브랜든 목사는 이 변화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아가는 동안 바다 건너 한반도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일본이 고요함을 향해 걸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온 세계의 시선과 목소리가 집중되는 중심에 놓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시선이 마침내 한반도에 닿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나는 땅. 그 에너지와 생명력에 그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 찬란한 빛 뒤로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상처의 반도라고 불렀습니다. 분단의 상처, 전쟁의 기억, 급격한 성장이 남긴 흔적들. 이 땅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 상처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저력은 분명 놀랍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달려온 대가도 있습니다. 3월, 한국은 거울 앞에 섭니다. 일본의 거울이 사회 전체의 피로를 비추었다면 한국의 거울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얼굴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마주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성공한 한국입니다. 세계를 휩쓴 드라마와 음악, 최첨단 반도체와 자동차,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저력, 선진국 반열에 오른 자부심. 이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얼굴은 지친 한국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치솟는 청년 실업과 주거 불안, 극단적 경쟁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시민들. 이 얼굴은 지쳐 있습니다. 이 삶은 너무 힘들다고 속삭입니다. 두 얼굴 모두 진짜 한국입니다. 어느 쪽도 거짓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 얼굴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얼굴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지친 얼굴은 반박합니다. 발전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브랜든 목사는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선언 또는 하나의 결정.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가 나라를 둘로 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반은 그렇다고 외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니다라고 맞섭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선이 그어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분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인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토록 갈라져 있다면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한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3월의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갈라진 채로 각자의 길을 갈 것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두 얼굴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3월의 내부 진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에서 흔들리는 동안 밖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6월, 한반도는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되는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3월의 진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6월이 다가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6월의 한반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하나, 동쪽에서 하나, 서쪽에서 또 하나. 모든 시선이 이 작은 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북쪽과 동쪽에서는 군사적 긴장의 신호가 감지됩니다. 훈련이 잦아지고 성명이 오가고 경계가 높아집니다. 서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손짓이 옵니다. 경제 협력의 제안, 무역의 기회, 동맹의 재확인, 달콤한 말들이 속삭여집니다. 모두가 한국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가 따릅니다. 어느 쪽을 거절해도 결과가 생깁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6월의 한국은 이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골의 탱자로고보, 외부의 압력만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충돌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과거를 향합니다. 다시 빠르게 성장하자. 예전처럼 수출을 늘리고 기업을 키우고 숫자를 높이자.
증명된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 목소리는 익숙하고 안전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속도를 늦추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지속 가능한 성장. 삶의 질.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하자. 이 목소리는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두 이야기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브랜든 목사는 이 싸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제3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정치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벌 총수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유명인이나 전문가의 것도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정치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정치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 그들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편을 가르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함께 갈 길을 찾자. 이것은 단순한 중립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를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움직임입니다.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힘입니다. 브랜든 목사는 이 제3의 목소리가 6월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압력도, 내부의 분열도 이 목소리 앞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큰 물결이 됩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이웃의 결심이 마을로 퍼지고 마을의 움직임이 도시를 바꿉니다. 브랜든 목사가 본 희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연대. 그러나 한국의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의 기둥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둘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미소가 달라지고 일본의 발걸음이 바뀝니다. 이 작은 반도의 결정이 아시아 전체의 균형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6월의 선택. 그것은 한국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전체의 내일을 그리는 붓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본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 나라는 따로 서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엮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변화가 한국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국의 선택이 다시 중국과 일본에 되돌아갑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충격이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 것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도 가능합니다. 한 나라가 균형을 찾으면 그 안정이 옆으로 퍼져갑니다. 회복의 도미노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움직일까요? 브랜든 목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작은 기둥이 먼저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어서는 것도 그 기둥이다. 이 말은 한국을 가리킵니다. 중국의 거대한 몸집에 비하면 작습니다. 일본의 오랜 경제력에 비하면 짧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작음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큰 배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지만 작은 배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기둥은 한번 기울면 바로잡기 힘들지만 가벼운 기둥은 다시 세우기 쉽습니다. 무릎 꿇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가장 빠른 회복의 문을 엽니다. 한국이 먼저 흔들리되 먼저 일어선다면 그 일어섬이 일본에게 용기를 주고 중국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장 작은 기둥이 전체 구조를 다시 세우는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브랜든 목사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3월과 6월을 향해 눈을 열어 두십시오. 그러나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정치인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표면입니다. 진짜 신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웃의 얼굴을 보십시오.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십시오. 젊은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상점가의 분위기를, 가족 모임의 대화를,
온라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거기에 진짜 변화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선택에서 미래의 방향이 먼저 보입니다. 통계보다 먼저 사람이 변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브랜든 목사가 말한 깨어 있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나눈 이야기는 예언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시간을 함께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취지로 전해드렸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그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과 6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